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 사는 이야기, 통영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5번째로 통영의 특산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특산품에는 뭐 유형의 것도 있고 무형의 것도 있겠는데, 오늘은 일단 유형 특산품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특산품이 될 만한 것인데도 파묻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때는 없는 특산품도 만들어내서 창조하는 그런 마당에 혹시나 이제 사라져가는 우리 지키고 또 상품을 시켜야 될 것이 또 사장된 건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김성수님께서 오셔서 더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선 인사부터 심현철 선생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똑같다고요. 차이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 밀착형 시연 정강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통영문화재단의 이사로 있는 김성수 경제학 박사입니다. 어떻게 제가 상품 전문가인지 어떻게 알고 초빙을 해주셨는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김성수님이 아니라 이제 박사님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박사님이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 통영에 우리가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우리 통영 특산품이라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돌아가시면서 한번 통영 특산품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이제 생각해서 좀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정의연부터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통영 특산품은 물론 일단은 수산물 쪽으로도 특산품들도 있고, 또 낮은 칠기와 같은 수공예 품들도 있지. 많은 걸 우리 통영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특산품들을 산업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한 말씀 예. 드릴게요. 전 개인적으로 한 50년 동안 뭐 서울 생활하다 기양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부터 통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죠. 마침 이제 내려와가지고 통영 현지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상품을 하고 심지어 백화점 점장까지 한 입장이기 때문에 영어로 머천다이징이라 그래요. 상품화계. 그러니까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돈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구입할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산품이든 뭐 실용품이든. 근데 제가 보는 통영의 대표적인 특산품은 여기가 해양수산도시니까 수산을 보고 수산물이 기반이 됐었죠, 과거에는. 그 이후에 뭐 삼도수군 통영이다 이래가지고 12공방을 비롯해가지고 손재주 기능적으로 그 낮은 칠기를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통영의 독보적인 특산품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 상품화, 흔히 장사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통영은 저는 노골적으로 통영의 이름값을 상품화가 안 돼 있어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 선생님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수산물하고 저 생각에도 수산물하고 낮은 칠기 외에는 특산물이 있나? 그리고 그 수산물이 특산물인가? 그렇지. 특산물인가? 특별하게 나오는 것인가? 예. 예. 특산물인가? 그럼 낮은 칠기는 특별히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게 과연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우리 특산물 하면 특별한 것이 되어서 다른 데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으로 갖고 있는 사랑 삼을 만한 그런 물품들을 특산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정의원도 심수님도 똑같이 이제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상품화 안 된 것 같다.
솔직히 이제 길에 가는 통영시민 물어보고 통영시 우리 특산물이 뭔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걸 먼 게 뭐 맞습니다. 통영갓 낮은 칠기 말고는 할 게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게 통영 사람들만 아는 것인데 통영 사람들만으로도 잘 안 사는 갓이나 낮은 칠기 따위는 이제 전통 공예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나 구입할까 그런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 의원님은 그동안 통영시 집행부가 행정이 통영의 특산물을 상품화하려고 할 때 그런 정책들을 무수히 펼치고 추진해 나갔을 때 시의원으로서 7, 8년 동안 감시감독은 제대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형편이.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도 이제 그런 특산물을 우리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이 왔을 때 쉽게 손을 내밀고 사는 게 없더라고요. 살 게 없더라고요. 등들이 끓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뭐 두드리는 거기 전국 방방곡곡에 또 사찰 밑에 파는 똑같은 거. 똑같은 류의 중국산 그런 걸로 채워져 있어서 그게 답답해서 제가 우리 조례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관광 기념품 조례라고 해가지고 그 매번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까지 마련했던 게 한 2천만 원인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걸 이 그 기념품을 만들어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또 행정에서 그 펼쳐놔놓고 이걸 팔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한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서 이걸 갖다가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통영으로 왔을 때 쉽게 이리 사가야 되는데 낮은 칠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조금 지불하고 살려면은 15만 원, 20만 원 훌쩍훌쩍 넘어갑니다. 어떤 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씩 하죠. 네. 그러고 또 조금 쉽게 살 수 있는 게 너무 조악하고 그리고 또 통영을 상징하는 배지조차도 없습니다. 통영에 그 가스 전통 공예품 파는 데 가서 보면은 그런 거는 마그네틱도 없고 그래서 우리 통영을 상징하는 세병관도 있고 또 거북선도 있고 거북선도 있지만은 또 우리 이정표를 대하는 우리 제주도의 돌하르방 역할을 하는 우리 벅수도 있고 그런 걸 키링 작업이나 그런 걸 갖다 예쁘게 만들어서 이리 팔면은 아주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런 예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는 안 차고 있었어요. 박사님, 왜 이래 우리 통영시에서는 시의원 포함해서 각 고급 공무원들이 간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같이 시의원들하고 밖에 나가서 뭐 벤치 마킹인지 의자 마킹인지 그걸 견학을 하고 다니면서도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관광 상품을 초라하게 하는 것이고 또 상품답지 않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저는 통영 사람입니다만은 뭐 외국을 비롯해 국내 소위 지금 특산품이 특화된 지역들이 많아요, 지자체들이. 예를 들면은 아까 돌하르방 말씀하셨는데 돌하르방을 돌만 가지고 깎아가 안 돼요. 돌하르방 초콜릿을 만들어야 돼요. 밀감을 넣어가지고. 이게 상품화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통영에서는 소비자의 어떤 니즈 욕구에 맞는 상품 개발을 얼마만큼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문화재단 이사지만은 지금 문화도시를 해가지고 굿즈 상품에 대한 노력들은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스타트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민어 하면은 신안이나 목포입니다. 네, 목포, 민어. 그 다음에 우리가 욕지에서 고등어가 특화되어 있어요.
사실이 그렇고. 근데 고등어 대명사는 안동 강고등어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상품화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패키지를 만들고 선물을 할 수 있게 하고 식당에서는 고등어 요리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이순신 밥상 했죠. 경상남도에서 뭐 통영시에도 하라서 했는데 하라 하면 안 됩니다. 민간 마인드로 목숨을 걸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장사인데 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산산신문에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무김밥은 되는데 이순신 밥상은 안 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금액이 비싸고 바쁘게 여행 와가지고 누가 이순신 밥상을 먹습니까? 그거를 책상에서 하는 우리 흔히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기획은 기가 찹니다. 현실은 동떨어지다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낮은칠기 이야기 하셨잖아요. 과거에 통영이 낮은칠기 명성을 유지할 때는 우리나라 3대, 4대, 5대 가구 회사보다 낮은칠기 장롱 예물 수요가 많았어요. 심지어 서울의 그 논현동 가구 거리에 통영 낮은칠기 매장이 2-3개나 있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아파트 들어서면서 누가 장롱이 필요합니까? 붙박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낮은칠기를 그 제품화를 갖다가 수요에 맞는 제품을 전환을 해야죠. 코닥 필름 왜 망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에 편승해가지고 발빠른 그런 노력과 변신을 통영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다른 우리보다 못한 군 정도 되는 지자체에서 터미널에는 특산물 코너가 있어요. 적자를 보면서. 안동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서 터미널에서 팔아요. 우리는 터미널 가게에 비어 있잖아요. 제가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통영의 굿즈 상품을 알리는 특산품을 알리면은 혼자서는 가게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 손익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업해가지고 상품을 토탈화하면 그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관광객한테 자가용만 타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거기에 통영을 알리는 특산품 코너가 통영에 하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아주 사소한 노력부터 밀착형으로 관광객이든 소비자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과연 시청 전문가나 또 일반 전문가들이 서로 협업해가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신박사님 보면 끊임없이 통영 뭐 인근 지자체도 비슷비슷합니다만 통영시에서는 관광상품 또 특산품을 명품화한다. 뭐 이 명품은 놔두더라도 상품화한다. 뭐 컨텐츠 개발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지지부진하거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까요? 핵심은 저는 딱 한 개입니다. 그걸 주관을 갖다가요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영리를 추구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할 직종이에요.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획을 해라? 말이 안 맞죠.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공무원이 주관해서 그런다.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고 안 맞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그럼 더 쉽게 해볼까요? 아까처럼 그 특산물이 왜 도시에 안 알려졌을까요? 홍보가 마케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왜 마케팅이 안 될까요? 상품을 상품답지 못하게 기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제품이에요. 만드는 건 제품이고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 건 상품인데 제품을 만들지 상품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상품을 아까처럼 누가 출발한다? 공무원에서 아까처럼 나전치기 장인, 무슨 장인, 그 다음에 뭐 굴 파는 사람, 뭐 저 수산물 파는 사람 이렇게 하니 제품은 있는데 상품이 안 되는 것이고 상품이 안 되니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산물이 안 되는 거죠. 핵심은 공무원한테 영리 추구를 하는 목적의 사업기획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같은 말 뭐합니까 이거는 도대체? 네. 이 이야기 들었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정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정을 물론 감시 감독을 잘못한 우리 의회도 욕 먹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의 책임도 크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 우리 공무원 사회는 시장 입만 바라보고 사는 사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그 마인드를 쫓아서 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전체적인 걸 아우르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면은 좀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상황에서 네가 잘하니 내가 나는 잘하니 하는 것보다는 제 역할도 뭐 크지 않았다. 뭐 그전 말이 안 되는 소리. 제 역할도 그렇습니다. 할 말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 안 하겠지. 아니, 그러면은 내가 시장 돼야 된다는 소리네.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러면은 제가 정 의원님 말씀한 거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24일부터 어부장터를 하는데 지금 이제 특산물이 주제잖아요. 근데 통영은 메리치나 이런 거 빼고 굴하고 멍게는 70에서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건 영어로 이제 마켓 세어가 40% 이상 넘어가면 독점이에요. 그렇죠. 제어 장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이걸 양식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검도를 못 내고 따라오지 못하지.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도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가 유럽에서 생선을 잡아다가 통조림화 해가지고 스웨덴이나 이런 데 다들 기업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영에서 많이 나는 지금 멍게라든지 이런 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물, 뭐 비위생적이다.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FDA 뭐 청정의 해역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은 그 이런 값을 해가지고 상품을 시켜가지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제품화라고 그랬잖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그건 제품화 이전에 손님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상품화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예를 한번 들을게요. 통영에 있는 식당에는 멍게 젓갈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해가 엄청 맛있어요. 근데 멍게 젓갈을 뭐 수협에서 통조림화 해가지고 상품화돼가 유명해가 전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팝니까? 없죠. 안 하잖아요. 그 분명히 손님이 찾는 주부가 찾는 밥상에서 찾는 통영을 가진 특가 상품을 상품화 안 하고 마케팅 지금 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부장터가 작년에 올해 또 뭐 성공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품이 왜 중요하냐면은 작년에는 백종원 대표 위주로 상품화가 됐어요. 그분의 상품은 저가고 대중하고 막 튀겨요. 어부장터인데 저도 어부장터 하는데 뭐 배가 와가지고 건물에서 내리고 그런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 전부 튀겼어요. 첫째는 통영 시민이 외면한 거고 관광객들이야 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맛이 익숙하니까 먹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그거를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7인의 셰프가 온단 말이에요. 뭐 통영 전문가도 있어요. 7명이 오다 보니까 올해는 상품화가 특화돼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다 달라요. 중식 전문가, 뭐 통영의 뭐 수산물 전문가. 그러니까 상품이 핵심인데 그런 쪽에는 이제 소비자나 관광객 위주로 올해는 제가 좀 볼 거예요. 계속 그거를 정밀 분석하고 계속 기고를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걸 이번에도 기고를 했어요. 올해는 잘 될 거로 생각하는데 상품화가 돼야 수산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이 지나도 먹을 수 있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품 개발이 우리 수협을 비롯해가지고 시청이든 시의원이든 좀 전문가하고 협업해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잘하는 데도 많아요. 그 전문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위임하고 위임할 건 맡겨놓고 감독할 건 감독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 이제 어부장터 지난해는 사실 좀 실패로 보이거든요.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 올해는 뭐 최고급 요리사가 7명이나 와서 통영의 수산물로
수산물이겠죠 주로. 수산물은 예, 예. 이제 음식을 이제 선보이는데 거기가 뭐 요리를 개발하는 장은 아니잖아요. 요리를 개발하는 장은 아닌데 그네들이 와서 그 7명의 요리사들이 개발한 요리를 선보이고 그러면 거기서 관광객들이나 먹어보러 온 사람들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이때 그걸 제대로 이제 의회 팀들 그다음에 그 관심 있는 장사할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곁들여야 되는 걸 보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또 끝나고 나면 7만 5천 명 왔다 가서 대성령 소개 끝났다. 이래 끝나면 아니 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른바 그 좋아하잖아. TF팀 좋아하는 거. 실행팀을 연구개발 실행팀을 파견해서 짜서 그런 팀을 하나 새로 짜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이제 물론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은 서울에 유명한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통영에 여름 휴가를 오고 싶대요. 남편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안 따라온대요. 통영 가면 수산물 외에는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치킨도 있고 브랜드들 다 이야기해 주세요. 도의원이 하는 한우 전문점도 있고 왜 생선만 있느냐. 그거는 통영에서 수산물 위주로만 인식이 돼 있고 답지 위주로만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은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이 밥상에 다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통영 사람이라고 해산물만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관광객에도 그걸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젊은 애들이 여수로 가자는 거예요. 왜요? 여수에는 먹을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도 해물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품화입니다. 그래서 통영도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되 시대의 흐름이 음식도 이 유행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피자를 먹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피자를 엄청 좋아해요. 치킨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90 넘은 할머니가 그 정도 좋아하는데 통영 시민들도 제가 시내 보면은 피자집 잘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제 김 박사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를 타겟 목표물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거든요. 누구를 대상으로 여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수산물로 이제 쪼라들고 해서 수산물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정책이 되어 보인 것 같아요. 수산물을 빼고서는 무슨 식품 개발, 음식 개발, 상품 개발이 논의가 안 될 정도로 방금 이제 박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부모들은 통영 가서 놀고 싶은데 아이들은 먹을 게 없다고 안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동안 통영에서 이른바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벌였던 여러 행사들을 보면 전부 다 멍게, 소라, 굴, 고등어, 갈치, 이런 멸치 이런 거였단 말이지. 그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상품 개발도 좀 어울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사실 그 굴 초매식 초매식을 했는데 초매식 갔다 왔는데 그 굴 초매식에 왔던 우리 그 어민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굴을 그 내일 모레 또 굴 축제를 하는데 굴 축제를 하는데 굴 축제는 이게 전국에 우리가 알리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 돼야 되는데 이 통영 사람들만 거기에 이 관광객 몇 명 와가지고 먹고 가는데 이 우리 통영 사람들 먹기 위한 축제가 되는 듯해서 이 돈이 너무 아깝다. 이런 걸 좀 더 다르게 다른 홍보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조금 눈을 이제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요. 지금 AI 시대고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서울 위주로 많이 안 오잖아요. 제주는 빼고 난 전주로 가겠다.
안동으로 가겠다. 그럼 그 지역에 특화가 되기 때문에 선비의 고장 안동, 한옥마을 전주, 통영은 뭡니까? 그게 상품하고 인식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관광이라는 소위 그런 입장에서 보면 통영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는데 특화된 게 뭐냐? 예? 내세울 게 뭐냐? 너무 많다는 거죠. 많아도 집중화, 전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죽일 건 죽이고 큰 아들이 잘 돼야 작은 아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품의 어떤 머천다이징의 핵심이에요. 근데 꿀빵하고 김밥 가지고 통영을 대표한다는 것은 뭐 삼도 수군 통영행 어쩌고 이건 어울리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건 그것대로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김밥이 구풍을 해가지고 선풍적인 제가 볼 때는 테이크아웃의 원조가 뚱보 할매 김밥이에요. 먹기 편하고 가져가기 좋고 가격 싸고 맛이 일반 김밥하고 차별화되어 있고 이게 상품에 특화된 겁니다. 그리고 국풍 81인가 거기서 날렸잖아. 날렸으니까 유명해진 중국 거죠. 김밥이요. 그래서 시장 진입을 통영에 국한할 게 아니고 글로벌은 나중 문제라도 좀 시장을 좀 전국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제가 서울에 있다 보면은 지하철에 강원이 하다못해 휴게소 강원이 통영권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제는 수산물이 통영하고 꼭 같아요. 대구 빼고. 그러면 거기 지하철에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하면은 상품 특화라 이런 이름으로 뭐 저기서 나는 건 전부 거제 거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실지는 우리가 70-80%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의주시하고 치밀하게 체크를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행사를 하면 상품을 소비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먹는 거는 필히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그 축제든 어떤 행사든 잔치든 누구를 타겟으로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부 다 하고 싶은 거야. 꿀빵도 팔고 싶고 멍게도 팔고 싶고 고등어회도 팔고 싶고 삿갓도 팔고 싶고 연도 팔고 싶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또 이제 타겟을 두고 누굴 두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많이 달려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어부장터도 작년에 했을 때 보면은 주로 젊은 층,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이런 게 아니라 20, 30대 층을 20대 말에서 30대 중반 요 친구들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나 낳았을까 이런 사람들만 왔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뜻밖의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장터가 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 난리를 쳐도 뭐 어쨌든 무난하게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다른 행사들은 어떤 것 같아요? 한산대첩 같은 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뭐 저 아까 좀 특산물에서 이제 자꾸 축제 이야기를 가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저 개인 생각은요. 1회 어부장터가 지금 하는 어부장터보다 저는 100배 이상 기획 잘했다고 잘했다고 보죠. 네. 그거는요. 아까 저같이 이제 아까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 눈으로 보면 백종원 씨의 그 사업 기획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정합니다. 뛰어나다. 백종원 씨가 그걸 할 때는요, 아까 말씀하신 20, 30대를 의도적으로 한 것 같고, 왜냐면 그게 차후에 소비 주도층이 될 거라는 것도 있고, 아까 그게 그 사람들이 SNS나 이렇게 홍보에 파급력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IPO를 앞두고 있어서 자기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잘 됐어요. 기획은 잘 됐어요. 그것도 자기가 백종원이라는 정확한 진짜 네임밸류가 있는 셀럽을 앞으로 서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게 한. 그런데 지금 이해 어부장터는요, 아까 말씀하실 때 뭐 7인의 뭐 셰프, 나는 7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말만 7인이야. 그 사람이 이른바 말해서 마켓 파워가 있느냐, 이른바 유명세가 있느냐. 스타. 전혀 저는 없다고 봐요. 백종원 아예 없는 떨어지지. 거예요. 확실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또 음식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백종원 씨가 아까 했던 거는 지금 같은 물경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성비, 양은 많고 가격은 싸게 이래 하려 했는데 양이 일단 안 돼서 자기들이 가격을 확 낮췄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기획돼
의도된 거였어요. 장사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아니 그거는 장사꾼이라고 폄하하시기보다는 사업가의 아니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아까처럼 그런 어떤 기획 의도가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저 축제 같거든요. 장난. 진짜 우리 네. 그 야시장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부스가 무려 한 60개인가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어부장터를 주도하는 데가 어딥니까? 원래 또 관광. 그러니까 또 지금 그 통영시 행정에서 지금 짜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 아까처럼 그 공무원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아까 못하는 부분에 이제 이게 이어져서 그리 됐는데 그것도 60개 정도 부서를 넣은 것도 저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추정컨대 지역 경기가 어려우니 아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자. 일회성 축제니까 3일 동안에 어느 정도 매출은 될 것이다. 그러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계획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 합법화한 야시장이에요. 보니까. 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 과거 한산 대첩지 하면 야시장 쭉 있잖아. 그거 이제 통영시 장사하는 사람들로 메꾸고 합법화한 그럴싸한 좀 근사한 야시장이에요. 그것도 저는 그것도 의도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아까처럼 매지 그냥 그 떠돌이 하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우리 상인들한테 자본이 우리 영내에서 순환되게 하는 의도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말입니다. 제가 좀 한번 찍었지만 가성비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 저도 이제 사진으로 이제 시청에서 메뉴를 올렸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양, 사진에 나와 있는 그 판매된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는 높다고 분명히 느낌이 그리 들었거든요. 축제라는 건 단발성 축제는 뭐냐면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관광객들한테 싸다고 강한 인상을 남겨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통영을 와야지 하는 선순환적인 요소가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은 3일 동안에 관광객이 올 거니까 지금 이 내수가 안 되니까는 통영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게 하자 하는 그 면이 저는 너무 단순한 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어떤 그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시민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작년에 3일 동안 계속 비가 오는데도 다녀봤는데 통영 시민들은 줄을 서고 다 포기하고 갑니다. 통영 분들은 인내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물론 백종원 사단에서 그 불러 모은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지극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 시민 직접 참여하고 뭐 메뉴가 어떻다 저떻다 직접 먹어보고 사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포기하고 가면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제가 이제 상품 특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부장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3일 동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경제성이 있느냐? 그건 없어도 돼요. 통영을 알리는 목적이 우선 1순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서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뭐 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서비스 교육도 받고 또 경험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통영시의 서울시장과 중앙시장과 시장이 3개나 있는데 규모가 있는 게 다른 지자체는 주말만 되면 정례적으로 야시장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 통영 와가지고 왜 야시장이 없느냐? 중앙시장이 대통령이 몇 사람이 왔다 간 유명한 시장인데 그런데 필요해서 저녁에 야시장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대 근무를 시켜가지고 상인들이 나와서 그 수변은 얼마나 요즘 공간이 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어부장터를 큰 밖에 마을로 해가지고 특화한다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관광 특구니까. 마음에 들면 어디까지 가는 게 이제 식도락 가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축제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으로 지금 3일 동안 한 거예요. 일단은 성공했다 보는데 제가 통영시 관광가 시민을 위하는 거는
저녁에 6시 넘으면 불 딱 꺼져버려요. 야간 특화도시 아니에요. 조명만 가지고 어떻게 야간 특화도시가 됩니까? 먹을 것도 있고 즐길 거리가 저녁에도 있어요. 우리 외국 가면은 대만이고 중국이고 태국이고 야시장 가는 게 1순위잖아요. 통영은 그 먹을거리 많은 수산물을 밤 되면 문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말한 아까 대만이 뭐 싱가포르니 거기는요 연간 관광객 수가 몇백에 몇천만이에요. 자 우리 통영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포차 야간 포차 이야기가 여러 번 거론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잖아요. 야간 포차는 통영에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론상 가능한 거지 현실성이 없다. 왜? 야간 뭐 포차를 하면 그 포차를 어디서 할 거냐 장소. 왜? 포차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면은 금토일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냐고. 자, 그럼 야간 포차가 아까처럼 내수 기반을 하는 무슨 비즈니스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수 기반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 또 관광지에 갖다 놓으면 내수는 더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렇게 가져가면은 이 통영시 행정이나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요.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어부장터는 뭘 하는데 보세요. 지금 7인의 세포 나오는데도 우리 통영의 강점은 외부의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뭘 생각하겠어요? 그냥 수산물을 생각하냐고. 거기에 저변이 뭐예요? 싱싱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백종원 씨가 그냥 튀겼다고. 지금 7인의 셰프는 안 튀깁니까? 일부 튀기죠. 그럴 수밖에 뭐 없죠. 대부분 다 굽거나 튀기 다 가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관광객이 생각하는 싱싱하다는 개념하고 이걸 가공해서 요리했다는 거하고 약간 결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진짜 고민을 해가 이게 아까 뭐 말씀하시기에 젊은 애들 뭐 먹을 게 없다. 근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게 강점이 있는 걸 그러니까 가져야 아이들이 되지. 다소 싫어해도 지금처럼 해오는 네, 그게 그리고 맞죠?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이 그 맹제가 실제로 모든 아이들이 다 싫어합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반은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는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 멈춰야지. 이게 모든 어린이들이 해산물이나 수산물을 싫어한다. 이는 일반론으로 가버리면 정책이 그걸 기반으로 한 정책이나 계획이 모두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어떤 기획을 하고 행사를 전개하면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철저하게 관리형이 아닌 소비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전 백화점 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 카드를 부인이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제가. 그게 기술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청년 포차를 했어요, 중림에서. 저는 그랬어요. 왜 술은 편의점에서 사오게 하고 안주만 거기서 먹냐. 그러니까 주변 상인들이 반대해서 그런다 그러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 안 합니까? 네? 다른 지자체도 그래 반대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문 닫았어요. 아니에요. 시장에서 하는 게 많아요. 제가 전통시장 전문가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야기 서울시장 세 분을 모시고 사업을 하고 뭐 풍물시장을 제가 개발하고 3년 동안 한 사람인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길면 안 되는데 통영의 구도심을 살리지 않으면 통영 소멸됩니다. 자, 이야기가 떠들어가지고. 아니 그 상품이 없잖아요 지금. 자, 박사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청년 포차 얘기 나와서는 얘기인데 오늘은 분명히 이제 통영의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특산품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청년 포차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 포차요 1년 내도록 해야 됩니다. 말을 하자면. 제가 이야기 주말마다 관광객이 많이 올 때 1년 내도록 정례화 시켜야 돼요. 그런데 3일 픽 해보고
치워버리고 어부장도 1년에 3일 틱 하고 치우고 그거는 관광 정책도 아니고 이거는 뭐 상품 개발 정책도 아니고 돈 쓰기 정책 같아요. 아니 어찌 보면. 솔직히 여수에 저기 그렇게 하면 포차에 안 돼.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노래하고 포차하고 그 하기 때문에 그냥 젊은 애들이 사 먹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를 꺼낼 때 자꾸 일반화를 하는 오류를 하면 안 된다고. 자, 여수에 지금 저 청춘 포차라죠. 남만 포차 지금 거의 아작한테거든요. 거의 찌그러졌지. 네. 그러니까 그때 잠시 일났던 걸 갖고 그게 지속 가능 있는 이야기로 가져가면 그 논리가 성립하기 힘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포차, 통영의 청년포차, 제가 알기로는요, 그 기획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하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뭐 술을 팔고 안 팔고 하는 거는 그런 지역적인 내용이고, 부가적인 내용이고, 그 청년포차를 운영하는 주체가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다른 지자체가 청년포차를 했던 건 뭐냐면,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일자리.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이래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영의 청년포차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처럼 자기가 직업이 이제 뭐가 없어서 창업의 기회를 가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업을 하는 그 사장들을 너 와서 3일 동안만 좀 해라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획의 의도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 결과가 뭐 좋게 나오기가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그렇다고 아까 그럼 아까 창업의 개념으로 가져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친구들 못 먹고 삽니다. 그걸 갖다 섣불리 해라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섣불리 해라라고 주장하면 당장 시민들이 그러죠. 그럼 네가 네 돈 들이가 해봐라.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검토를 해갖고 어떻게 먹고 산단 말입니까? 정현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특산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 이제 청년포차도 나오고 어부장터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통영의 특산품하고 무관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관하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 청년포차나 어부장터를 함으로 해서 상품이 진전되고 개발되고 또 새로 알려지고 뭐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모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난 뒤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청년포차나 어부장터 하고 난 뒤에 뭐 백종원이 때문에 통영을 알렸다 이거는 족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이런 조리 방법으로 통영의 뭐 특산물이 한층 더 뭐 값어치가 올라갔다 알려지는데 폭이 넓어졌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청년 포차 같은 경우 문제를 저희들 시의원들이 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그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우려를. 네, 이런 금방 다 말씀드렸던 우려들을 우리 시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보면은 행정에서는 이걸 하겠다면 밀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했다 해가지고 서도하고 다르게 다시 그걸 짜집게 하거나 다시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을 딱 세워놓으면은 그대로 밀고 가요. 우리는 단지 거기에 참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야기해가지고 뭐 바뀌는 게 뭐 있느냐라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차라리 대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걸 반영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욕을 안 듣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고 나갔다라는 걸. 그럴 때는 저희들도 뭐 자괴감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그래갖고 나중에는 너가 뭐 했노? 우리 저 시민철 우리 사장님은 절로 보고 막 뭐라 해요. 너 이럴 때
이런 짚어갖고 이걸 이래 해야지. 너가 뭐 하고 있노? 그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짚어갖고 그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질을 하긴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막 강력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 되면은 또 그게 또 회의 진행 자체가 너무 파행으로 또 가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뭐 서로 뭐 당으로 또 나눠줘가지고 또 뭐 이런 뭐 좀 바깥 골프처럼 뭐 그런 식으로 또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저희들의 입장도 좀 난감할 때도 없잖아 있다. 박사님, 어쨌든 오늘 뭐 좀 통영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이런 얘기들은 행사를 벌이면서 그럼 그런 행사 중에도 통영 특산품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주고 있고 통영 특산품의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걸 뭐 인식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인구 소멸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뭐 유지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통영시 자체를 위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어떤 시정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통영은 제가 볼 때는 관광객 위주의 행사가 많아요. 제가 문화재단에 뭐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장사라는 표현은 그게 실질적인 현장감 있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상인들한테 마케팅이라면 못 알아들어요. 그 제가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사가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먹고 살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행사 그런 거하고 관광객이 결합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고 백종원 대표가 탁월한 건 제가 심사를 농림부에서 해봐서 그 대표를 잘 알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외식업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원래 컨설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발대마을이고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그런 실책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업체를 바꿨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해주면 더 잘하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대할 필요도 있다고 그래요. 잠재력이 워낙 있으니까. 백종원 대표가 통영에 제일 탐냈던 것은 상품이 뭘 것 같아요? 굴소스입니다. 굴소스를 세계시장에 팔려고 했던 게 자기 브랜드 가지고. 그 통영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 많이 내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수협에서 고민하는 훈제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요청을 식당에 납품을 한다든지 가정집에서 주부가 요리할 수 있는 이런 소스 지금 이미 대기업에서 나와 있어요. 그 브랜드에다가 통영 굴소스라 그러면 더 잘 팔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이런 값을 못 한다는 게 불란서에서 굴 사 먹으러 오잖아요 시민이. 박사님 혹시 우리나라에 팔리면 굴소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 그게 주로 이름 거창해 먹고 제일제당이나 뭐 옛날에 미연회사 같은 대상에서 하고 있는데 판다 굴소스. 그러니까 팬다굴. 중국 팬다곰 그 판다굴. 아니 그게 쉽게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는 통영에 특화된 수산물을 원물 아닌 제품화, 상품화 해가지고 브랜드 네이밍을 잘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진짜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장사꾼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게 망하면 안 되니까. 자, 이 특산품을 상품화하는 이야기가 이제 주 얘기가 되겠는데 마땅히 지금 굴, 멍게, 뭐 멸치는 말할 것 없고 공예품. 뭐 이런 것들이 공예품 포함해서 먹는 걸로 치면은 굴, 멍게, 멸치 뭐 정도가 특산품이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근데 그거 이제 상품화하는 문제가 통영 굴소스 방금 말씀드리니까 그렇네요. 통영 굴소스, 통영 멍게젓갈 통영 멸치 액젓 뭐 그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특산품을 상품화해서 개발해서 내놓는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백종원 씨가 저도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로서 백종원 씨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정말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봐야죠.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 소스 생각은요 저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가공해서 불특정 다수에서 많이 팔려야 되는데 장기간 유통기간을 거쳐서 그러면 그런 게 아까 소스 리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시점상으로도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그 시점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시점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음식은 보면은 바로 굽거나 찌거나 이래가 아니면 생으로 먹거나 이렇게 음식의 개념으로 먹는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니까 요리가 아니고 향신료나 뭐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소득이 높아지고 하니까 셰프니 계산해서 이제 그런 요리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요리의 개념으로. 그런 시점이 되니까는 요리를 하려면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백종원 씨가 그런 이제 출시를 하니까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수산물을 소스화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까처럼 이게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 꿈을 죽을 판인데 나중에 뭐 부자 된다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꿈을 죽는데 그럼 우리가 생물 위주의 제품을 아까 전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돌이켜볼까요? 지금 뭐 마케팅이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요. 디자인이거든요. 일본은요 똑같이 수산물을 파는데 보면 그 포장이나 이 디자인이요 한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수산물 사가면 어쩌니까 멸치는 누런 똥종이 박스에서 그냥 줍니다. 1.5kg인가 그 박스에 줍니다. 여전히. 네. 저 미역은요 그냥 말린 거 끈으로 묶은 거 그래 줍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본. 네. 네. 아니 그거는 마트에서 파는 건 비닐이죠. 그나마 그것도 비닐봉지 척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물을 팔 때는 어쩝니까? 시장에서 그저 사가면은요 검은 봉지에 그냥 팍 좀 넣어서 줍니다. 근데 그 생물 가격이 2만 원, 3만 원이에요.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농업 쪽에는요 농산물은 디자인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그만 그것도 의도적으로 박스라는 개념으로 해가 조그맣게 하잖아요. 한 개를 사면 얼마 안 되는데 박스를 하면 많은 것처럼 철저하게 의도되어 있거든요. 그 박스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개발돼요. 예전에는 딸기도 다라이에 그냥 주다가 요즘에는 어쩝니까? 개별로 하나씩 이래 줍니다. 이게 아까처럼 마케팅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그만큼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 안 돼 있으니 아까처럼 실효적인 이런 방법을 먼저 만들어내고 마케팅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도 디자인에 대한 뭐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전력 투구를 했잖아요. 굿 디자인 마크 심사도 제가 3년이나 했는데 우리나라 디자인 수준도 일본 못지않게 상당한 수준의 건축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그 수준이 높은데도 수혜 혜택을 통영의 수산업체들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업6차산업중앙회 협회장인데요. 농산물은 6차산업 하면서 패키지가 다 개발됐어요. 나라 돈으로. 업도 지금 섬을 비롯해서 예산이 엄청 투하되고 있거든요. 그런 잔잔한 미세한 거에 대해서 체크가 되고 통영의 수협이든 시든 아니면 그 생산업체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직까지 옛날 고정관념을 하고 있는 게 아쉬운 거예요. 저는. 자, 이제 오늘 저 통영 특산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또 역시 통영 행정 전반에 대한 질타도 아끼지 않으셨고 통영 의회에 대한 질타도 여전히 했는데 이제 우리 통영 특산품이 주로 이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이제 다 인식을 하셨으니까 돌아가시면서 이제 쭉 한마디씩 그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통영 특산품의 현재는 이렇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을 한번 모아 나가보자 라든가 이런 게 아쉽다거나 그렇게 좀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낮은 칠기가 말입니다. 우리 오칠이라는 그 낮은 칠기가 영어로 저편입니다.
대문자 적폐는 일본이고 소문자 적폐는 나전칠기 오칠입니다. JAPAN.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서양에서는 아까처럼 오칠한 목기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게 자기들한테 수입되니까는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일본에서 거기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 적폐를 하자. 네. 그 아까처럼 도자기가 영어로 차이나 도자기듯이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게 많이 되니까는 아까처럼 유명해지니까 그게 그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그럼 통영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수산물의 이야기는 내가 그만할게요. 나전칠기 한번 볼까요? 나전칠기 그리 유명하다며요. 밖에서 뭐가 유명한데요?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는 장롱문화가 있었으니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장롱문화 안 하는데 뭐가 유명합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유명하다는 거죠. 그만큼 외부에 대해서 마케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전칠기 또 찾아보니까는요, 나전칠기 옛날처럼 인간문화재 그런 개념이 강원도 원주에도 계시더만요. 지금 계세요. 네. 통영 그것도 정시도 통영에서 하고 그리 갔다 있어요. 왔더만요. 네. 어쨌든 그 원주가 이제 그거 막 하더만요. 이거 보십시오. 통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있는 걸 갖다 못 살리고 자꾸 좀 늘 보는 거다 별로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난다니까. 그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제 수산물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영은 예를 들면은 지금이야 거제나 남해나 통영 메르치가 분산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메르치 쌈밥이 통영이 원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는 메르치 쌈밥은 남해 겁니다. 남해 여행 가면 무조건 대표 음식이 그겁니다. 안동 강고등어 것처럼.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죠? 통영분들은 귀찮다고 그건 돈 안 낸다고 손 다 뗀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도다리 쑥국도 예를 들면 절복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향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상품하든 소비자든 자기 것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남한테 뺏기는 게 지금 통영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화된 게 많죠. 그러니까요. 도다리 쑥국, 전어. 그러니까요. 통영 사람들이 많이 먹던 음식인데 그 이제 일반화 전국. 다른 사람이 흔한 말로 뺏긴 거죠. 장사는 그쪽에서 잘해 먹는다. 남해처럼 쌈밥처럼. 남해 쌈밥 같은 경우에는 그 유자망이 우리 통영의 이 바다에서 덜면은 그 핏물이 벌겋게 해가지고 그 강구하는 좀 오염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그렇죠. 딱 그것도 지적질을 하고 민은 들어가고 이러니까 진짜 한 사람 두 사람 전 가는 거죠. 저리 남해로 간 거죠. 남해로 간 거. 기장으로 가고 한 것이고 또 제가 오늘 한번 마무리 발언으로 조금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통영이 먹거리도 좋지만은 특산품으로 개발해야 될 게 최고 먼저 개발해야 될 게 섬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안 그래도 개발돼 있지만 특산품이라 우리 섬 얘기를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가 뜬금없다. 섬하고 섬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다음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섬도 한번 상품화 시켜서 건드려서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요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편집회가 나오는데 다음에는 섬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부르지 말고 섬할 땐 저걸로 좀 다른 것도 계속 그렇게 다음에는 아이고 이 다음 편으로 이 섬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할 거 많으실 테니까 오늘 거는 요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잖아요. 저는 요새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우리나라 갓이 유명해졌잖아요. 야, 통영 갓 이거 K-팝 데몬 헌터스 보면 통영 갓 이거 꼭 빼놓을 수 없는 무기인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아. 왜 그 얘기를 안 하지 이래 찬스인데 찬스.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편집하고 이제 보시고요. 다음에는 동행 섬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상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예조로 해야 돼. 저거를 갖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빨라지게. 딱 멋있게 해가 기념상 아이고. 넣고 그 전통 가치를 만들려면 한쪽 예쁘고 안 되고 말충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전통 가치를